한 여인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구하러 왔어. 짙은 화장 아래 드러난 얼굴은 60대로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이글거리는 불꽃 같다. 그녀의 이름 박복순. 시장에서 평생 억척같이 살아온 그 엄마가 맞다. 문 안쪽에서 짐승 같은 거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이곳은 아들이 감금된 지옥, 취업 사기 조직의 숙소다. 복수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를 확인한다. 조직원 하나가 복도를 순찰하고 지나가는 순간 복수는 재빨리 낡은 문에 귀를 댄다. 민수야. 엄마야. 자, 그럼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궁금하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상다반사 오늘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 이름은 박복순. 올해 62세, 중곡동 제1시장에서 3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억척스러운 아줌마예요. 쉰이 넘은 나이에 무슨 유튜브냐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세상 모든 엄마들에게 제 작은 용기를 보여주고 싶어서랍니다. 저, 박복순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 제 삶의 모든 보람은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민수였죠. 이제 33살. 키는 저를 닮아 작달막했지만 컴퓨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루는 아이였습니다. 민수야, 이 자식아. 멸치 육수 끓이는데 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어? 어서 가서 파 좀 다듬으라니까. 아, 엄마. 내가 지금 중요한 코딩을 보잖아. 이거 돈 되는 거야, 돈. 이럴 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저희 모자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민수가 상기된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대박. 나 취직했어. 아주 큰 회사야. 민수가 내민 명함에는 글로벌 IT 어쩌고 하는 영어가 잔뜩 쓰여 있었죠. 급여는 또 얼마나 세던지 제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엄마, 요즘 IT는 해외에서 시작하는 게 대세야. 게다가 숙식 제공에 6개월만 일하고 돌아와도 엄마 평생 걱정 없게 해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 민수,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주변 시장 상인들에게 잔치라도 벌여야 하나 싶었죠. 아들은 짐을 쌌습니다. 낡은 캐리어에 제가 챙겨준 밑반찬만 가득 담아서 말이죠. 떠나던 날 공항에서 민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매일 전화하고 성공해서 꼭 돌아올게. 사랑해. 그게 제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너무나 믿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 악몽의 전주곡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들이 떠난 지 일주일. 처음 며칠은 시차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그대로인데 메시지를 보내면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더군요. 불안감이 제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가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전화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기, 우리 아들이 캄보디아에 취직해서 갔는데 열흘 넘게 연락이 안 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경찰서의 젊은 형사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서류를 툭 내려놓으며 건넨 말은 제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어머니, 서류상으로는 단순 연락 2절입니다. 아드님 명의로 정식 출국하셨고 성인입니다. 해외 취업에 집중하느라 바쁠 수도 있고 현지 통신 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이럴 때 꼭 전화하는 애란 말이에요. 혹시 취업 사기 같은 거 당한 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형사 요즘 취업 사기가 많긴 합니다만 아직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 문제라 저희가 당장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거나 현지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정부도 경찰도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어물 가게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아들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상, 노트북. 그러다 침대 밑에서 구겨진 A사 용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캄보디아 고액 IT 인력 채용 공고. 그리고 그 밑에 희미하게 손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음. 혹시 아들이 스스로도 뭔가 미심쩍어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 클릭조차 쉽지 않았지만 아들의 이름과 캄보디아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넣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단독 해외 취업 미끼 노예 노동 강요, 캄보디아 사기 조직 실태 고발 경고 보이스피싱을 넘어 인신매매까지. 해외 취업 사기의 잔혹성. 사진 속에는 낡은 철문과 삼엄한 경계가 담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기사 속 피해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끔찍했습니다. 감금, 폭행, 하루 18시간 노동, 그리고 탈출 시도 시 장기 매매 협박까지. 이럴 수가. 내 아들이 저런 곳에. 저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불행이 저를 향해 쏟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을 보낸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경찰은 미온적이고 세상은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시장에서 생선이나 다듬던 늙은 아줌마. 그러나 그 순간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반드시 갈게.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가 직접 너를 데리고 나올 거야. 이 세상 그 누구도 엄마한테서 내 새끼를 뺏어갈 순 없어. 절망은 이제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멸치 육수 끓이던 손으로 감히 상상도 못할 지옥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겠다는 결심을 한 후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이나 외교관은 믿을 수 없으니 제가 직접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암흑가를 60대 여자가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자 모임 캄보디아 현지 정보 등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어려웠지만 메모하고 또 메모했습니다. 그러다 한 피해자 가족 커뮤니티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었죠. 그 조직은 최근 IT 인력 부족으로 한국인 모집책을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겉으로 강하고 냉정한 브로커처럼 위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취업 사기 조직의 새로운 모집책으로 위장 잠입. 늙은 아줌마가 독한 브로커라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아들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면 저는 악마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미용실로 달려가 염색하고 시장 옷이 아닌 딱딱하고 어두운 정장을 샀습니다. 30년간 멸치만 만지던 손에 반지까지 꼈습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나는 박복순이 아니다. 나는 냉철한 브로커 제인이다. 제인. 김민수는 내 새끼가 아니야. 넌 그저 돈 벌러 온 독한 사람일 뿐이야. 시장 가게를 정리하러 갔을 때
동료 상인들이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복순이 웬일이야? 가게를 비우게. 얼굴이 왜 이렇게 독해졌어? 잠깐 볼 일이 생겼어. 큰돈 벌러 가. 걱정 마. 다녀와서 연락할게. 그들의 걱정 섞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 박복순이 아닌 아들을 구해야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낡은 통장을 털어 여비와 비상금을 마련했습니다. 캐리어 속에는 옷가지 대신 아들 어릴 적 사진 한 장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작은 호신용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아들 사진을 꺼내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울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가 간다. 꼭 데리고 나올게. 실패해도 좋아. 엄마는 너 있는 곳에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텨.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지옥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에 발을 디딘 순간 후텁지근한 열기와 낯선 냄새가 저를 덮쳤습니다.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이곳은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에서 미리 연결된 현지인 조력자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들은 사람을 쓰레기처럼 다룹니다. 한국 경찰도 포기한 일인데. 걱정 마요. 내가 당신 아들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돈 벌러 온 거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더 독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줘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력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조직의 하급 간부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조직원 한 명과 접선했습니다. 이름은 왕. 깡마르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미리 외워둔 중국어와 어설픈 영어를 섞어가며 저를 홍콩계 브로커 제인으로 소개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제인. 우리 쪽 일은 젊고 빠른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이 정말 IT 인력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후훗. 나이는 경험이야. 나는 당신들처럼 조잡하게 취업 미끼로 쓰는 아마추어가 아니야. 아예 성공을 미끼로 던지지. 곧 한국 인력 10명을 넘겨줄 거니까 제대로 된 숙소와 보수를 준비해. 아니면 이 거래는 없던 일로 하지. 저는 오히려 그를 윽박질렀습니다. 왕은 잠시 당황하더니 저를 숙소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힌 낡은 아파트 단지.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안에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제인으로서의 가면을 굳게 썼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장소입니다. 보안은 완벽하니 걱정 마시고 내일 아침 당신이 데려올 인력들 방을 점검하시죠. 왕은 저를 시험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더 냉정하게 응수했습니다. 나한테는 교육이 아니라 상품이야. 상품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 목부터 달아날 줄 알아.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아들이 갇힌 지옥으로 한 발짝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왕과 함께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체념의 한숨소리,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제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상품들의 상태가 영 좋지 않군. 힘이 없어 보여. 제대로 굴릴 수 있겠어? 왕은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드디어 복도 끝에 작은 방.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제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제 눈앞의 아들은 제가 알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지고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저를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멸치 파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감시하러 온 악독한 브로커 제인이었으니까요. 왕이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은 김민수. 능력이 있었는데 탈출 시도를 한 번 했죠. 그 후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탈출? 어리석은 놈. 넌 이제 그냥 상품이야. 다시 헛짓거리하면 내 장기는 좋은 값에 팔릴 거야. 알겠어. 민수는 두려움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왕이 잠시 다른 감금된 청년에게 시선을 돌린 아주 짧은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민수의 낡은 운동화 끈을 잡고 어릴 적 제가 가르쳐준 매듭법으로 끈을 묶어주었습니다. 우리 모자만이 아는 엄마가 너를 지켜준다는 의미의 매듭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내 엄마가 왔어. 민수는 순간 얼어붙더니 떨리는 눈으로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 엄마라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탈출 계획이 절실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제인의 표정으로 돌아와 방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걸린 긴 밤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숙소를 나온 후 저는 극도로 불안해하는 민수를 떠올리며 초조해졌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끈질기게 감시했습니다. 제인,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인력 모집은 신중해야죠.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준비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해? 난 내 사업 방식이 있어. 인력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리해야 해. 당신 따위에게 맡겨둘 수 없어. 저는 정면으로 그의 의심을 깨부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몰래 현지 조력자에게 오늘 밤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오직 저의 힘과 생활력이 필요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 다루는 데는 도 같은 저였습니다. 저는 왕과 다른 조직원들을 근사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을 안심시키고 취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자, 왕. 건배해보자. 우리의 큰 성공을 위해. 저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싼 술을 권했습니다. 저도 취한 척했지만 술을 마시는 신용만 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왕과 조직원들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화장실을 간다고 둘러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미리 봐둔 조직원들의 순찰 교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멸치 다듬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숙소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아들이 갇힌 방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작고 낡은 만능 열쇠를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구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손가락에 힘을 주고 굳게 닫힌 문틈에 도구를 넣었습니다. 삐걱. 작지만 쇠를 긁는 소리가 사방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술 취한 조직원들은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준 신호를 이해하고 탈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 저는 민수의 쇠약해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뼈만 앙상한 아들의 몸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나섰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엄마만 믿고 뛰어. 하지만 숙소의 마지막 철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왕이 깬 것입니다. 숙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저는 늙고 민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세 따라잡혔습니다. 가장 건장한 조직원 한 명이 민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죽고 싶어. 민수가 넘어지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제 몸을 던졌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저는 조직원의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뛰어. 엄마는 괜찮아. 뛰라고. 조직원은 저를 짐짝처럼 발로 찼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아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절규하며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현지 조력자와 함께 온 한국 영사관 직원들과 현지 경찰들이었습니다. 조력자가 제가 보낸 신호를 받고 마지막 순간에 구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영사관 직원 소리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저는 정신없이 민수가 도망친 방향으로 기어갔습니다. 안전하게 구급차에 오른 민수. 제가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 문을 열고 민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아들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도 있고 그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땀과 흙먼지가 뒤섞인 채 우리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저희는 곧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건어물 가게 아줌마로, 민수는 새 삶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힘은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항상 세상 구석구석의 소중한 이야기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감이나 생각하는 바를 적어주셔서 서로 이야기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